최근에 핫한 트렌드 MBTI에 대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녹음하기 전에 한번 궁합 같은 거 찾아봤는데 여기 계신 두 분하고 파국입니다. 아, 옆에 계시는 게스트분? 게스트분과 파국. 카메라는 안 나오는 게스트분. 저분 이름 뭐죠? 타노스. 타노스 씨. 타노스 씨. 광진구 타노스 씨. 자, 그럼 MBTI란 무엇이냐? Myers-Briggs Type Indicator. 한국에서는 이제 진로 검사나 적성 검사를 위해서 예전부터 쓰여왔던 성격 유형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MBTI가 갑자기 하나의 놀이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MBTI별 연봉 순위, 팀플 유형, 아까 말했던 궁합, 뭐 청소 유형, 뭐 이런 거 상황별 MBTI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MBTI가 유행하기 전에 이제 포레스트 심리 테스트라고 나무 찾는 거. 나무 찾는 거 그런 테스트가 유행하기도 했고, 뭐 이상형 테스트, 꼰대 테스트, 그리고 대학교 학과 테스트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같은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뭐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는 게 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인간관계가 변하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지 그것들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유행한다고, 그런 결과도 있고요. SNS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MZ세대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스몰 토크형, 대화를 열 수 있는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너는 뭐 MBTI 무슨 유형이냐? 나랑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뭘 적더라고. 근데 뭐 없어? 뭐 스몰 토크 이런 거 의사야? 야, 카메라는 뭐 있어 보이게 나와. 야, INTP 무슨? 이거 봐. 이거 뭘 적어? INTP. 아, 내가 원래 이런 습관 있어. 말하는 거 적어야 돼. 아 나도 그런 습관이 있어. 쓸모없는 거 그냥 말한다고. 좋은 습관이야. 이제 밀레니얼 설문조사를 한 대학내일 20세기 연속. 20세기 연구소 말고 20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아 20대야? 조사에 따르면은 Z세대 63.8%가 취향이 비슷하다면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설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심리 테스트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인친이 되게 중요하대. 인스타 친구. 그래서 내가 팔로워가 별로 없어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인플루언서 기준이 몇만 명 기준이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100명만 돼도 그 사람이 내가 협찬을 달라 이렇게 한대. 요즘 그 MZ 세대는 90명 안 됩니까? 90명. 나 90명밖에 없어. 나 200명인데. 시비싸다. 우리도 합쳐도 떠. 그러면 엄청 소액으로 계약하는 건가? 100명이면? 그냥 마스크팩 이런 거 협찬 받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아 근데 진짜 요즘 뭐 별걸 다 하더라고. 스토리를 이용해서 옛날에 싸이월드 42문 42답인가? 그런 거 하듯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더라고. 답해준다고 DM으로. 아,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인친, 만나본 적이 없는 인친. 음. 그리고 뭐 해시태그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해시태그가 너무 많아. 근데 맞아. 알고 보니까 그게 네가 나 팔로 하면 나도 네 따라서 바로 팔로 한다. 3888. 그건 알지. 우리 때야 너는. 그거 두 글자로 하더라고. 그거. 뭔 판인데. 족반? 아 족반. 그건 뭐야? 좋아요. 좋아요 반사. 좋아요 누르면 나도 그거 따라가서 좋아요 누르고. 조카반사 아니야? 그거 써? F4, F 막 이런 것도 있던데. FFF도 있고 많아.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그 캐릿 들어가면 있어요. 캐릿. 대학내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 대학 낼 겁니까? 여기라고 대학 낼 거구나. 에이씨. 여기 다 떨어졌어요. 야, 캐릿 보지 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MZ세대가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는다고 해요. 이런 테스트들이 조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무조건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들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하여튼 이런 이유도 있고. 근데 이런 심리 테스트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냐? 찾아보니까 이런 포레스트나 대학교 학과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이었어요. 포레스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 어플, 마케팅 수단이었고요. 아, 그래서 그 질문 물어보는 게 다 그거네. 네. 커피 먹고 막 이런 거. 뭐 자기와 함께 공부할 만한 좋은 친구들, 뭐 스터디할 장소 찾아보기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했단 말이야. 아, 해봤어요? 아, 그건 알겠어. 그래요? 이게 어떤 어플이냐면은 찾아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핸드폰을 안 쓰면 나무가 자라. 핸드폰을 놓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깐 순간부터 공부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학교 학과 테스트는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마케팅 수단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AR 이모지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앱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앱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앱은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 해봤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사람들에게 소구하기는
좀 좋은데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실제 마케팅으로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냐 이거는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몰랐잖아요 사실. MBTI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근데 이 중에 대표적인 걸 좀 찾아보니까 카카오에서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서 MBTI 티셔츠를 16종 만들기도 했고요. 지난달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MBTI 기획전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성향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형태의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뭐 추천합니까? 뭐 안 찾아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전이 끝나가지고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조금 클릭률도 높아졌고 구매율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INTP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INTP 대표야? 나 INTP 뭐야 카페 정의원이야. 그래서 이런 테스트 마케팅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또 반엄 효과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반엄이라는 사람은 이제 This is the great show. 그렇죠. 위대한 쇼맨에 나왔던 그 테일러 반엄. 시바놈. 시바놈? 반엄. 반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효과고요.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해 증명한 효과이기도 해서 포러 효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효과가 뭔 효과냐? 그냥 일반적인 특성을 던졌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엄이나 포러 효과는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일수록 좀 더 강해진다고 해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밈입니다. 이 밈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컨텐츠, 뭐 짤방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MBTI도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밈화하는 형태를 가지게 됐죠. 이런 밈은 유명해지는 순간 생명력이 끝이라는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버거킹 같은 경우에도 김홍수 씨가 유명해지면서 최대한 빨리 광고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웠어요. 하여튼 이렇게 밈으로서 활용됐던 것들이 뭐 이미지 소비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되기 시작하면은 재미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감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밈도 약간 인지병 걸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뭔가 표현과 자기만 관계죠. 아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웃음 코드들 만드는 거죠. 작년부터 깡을 밀었던 전sen 씨는 깡 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청문회야? 이런 밈을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하기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밈이 이제 대중적이 되는 순간 힘을 잃는데 대중적이 돼야 밈을 활용하는 광고업계에서는 뭔가 이런 걸 마케팅으로 사용하기에는 안 할 수는 없고 대세를 따라가자니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하자니 조금 식상하고 약간 이런. 근데 그런 동안 시간을 간단 말이야. 그렇죠. 아이디어 회의하고 네. 광고 만들고 시사하고 시사에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수정하고 그렇지. 수정한 다음에 온에어 하이까지 타고 나면은 밈이 끝났어. 그렇죠. 게다가 광고를 하려면은 그 밈을 다 못 살리죠. 밈이란 게 이제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이런 밈을 활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런 밈들이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유행을 시켜야 되는데 민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발굴을 하든가 쓰지를 말든가. 어중간하게 하려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밈은 없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밈이 없어? 밈이라는 현상이 유령이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방금 내가 한 말입니다. 이거 흑백사진 띄우고 이거 쓰지? 명언 되는 거야. 아이고 밈이 리차드 도킨스가 아주 옛날 40년도 더 전에 창안한 개념이죠.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는 뭐 이념, 종교, 사상 같은 이제 그런 정신적 사유를 이제 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대를 거쳐서 계속 전승이 되다 보면 조금씩 보충되고 발전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끄는 원본 역시도 계속 이제 살을 붙이고 살을 붙여가지고 뭐 신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신령물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곽철용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곽철용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을 밈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됐었듯이 웃긴 건 이제 다 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밈 그 자체도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된 거니까. 밈의 밈화, 메타 밈이다. 이런 거 보면 되게 현대예술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짤방을 여러 개 만들고 하나의 소스에서 여러 개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딱 팝아트의 정신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 원본 없는 복제. 키친아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친이요? 키친아트 모릅니까? 아, 그 주방용품 브랜드인데. 알죠. 알지.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예술 토론 따로 컨텐츠